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11월 22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금 20일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갔으니까 3일째 날이고 날수로는 이틀이 지났습니다. 황교안 대표, 그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가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 투쟁을 하는데 지금 도하 언론에서는, 물론 언론 환경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디 황교안 대표 근황 하나 전하는 데 없고, 심지어는 1983년 김영삼 대통령, 당시 김영삼 전 총재였죠, 23일 단식 투쟁할 때도 하다못해 재야 인사의 식사 문제라고 그래도 다루었습니다. 지금 기껏 다룬다는 것은 한겨레 등에서 선임 기자라는 사람이 칼럼 등을 써서 조롱하는 것 외에는 기사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언필칭, 촛불혁명 운운하던, 그래서 드디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나라의 모습입니까? 잠시 후에 또 각 파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당장 어제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조롱한 그런 어떤 좌파 단체의 방송에 대해서 6년 만에 대법원에서 너희들이 옳았다, 역사를 갖다 뒤집고 있습니다. 상식을 뒤집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명을 받은 강기정 정무수석이라는 자가 단식 투쟁 중인 황교안 대표에게 와서 11월 25, 26, 27 부산에서 있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만찬에 참석해달라고 참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라이기 이전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러한 작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뒤집어진 이런 언론 환경에서 저희 유튜버, 자유우파를 지키고 있는, 자유우파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 우리 유튜버들조차도 보면은 침묵한다면 이건 안 될 이야기죠. 모르겠습니다. 마침 보니까 오늘 한 2시간 전에 황교안 대표가 자기의 페이스북에 지금 첫 번째 단식 시작하면서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내보냈고,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짬짬이 보면은 황교안 대표의 메시지가 나오고 또 황교안 대표 단식 투쟁의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것은 제일 좋기야 가서 제가 황교안 대표한테 마이크를 들이대고 땄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저희 취약하고 하니까 제가 황교안 대표의 페이스북에 나온 본인의 소회를, 본인의 어떤 그 가득 찬 느낌을 갖다가 대신 읽어드리는 것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김영광 시장이 뭘 쓰고 있군요. 자, 좀 비켜보세요. 안 보입니다. 기자에게 말해준 것을 갖다가 옆에 아마 참모들이 받아서 그걸 다시 갖다가 페이스북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한테 한 얘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특기 있잖아요. 참모들이 써줘서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어서 저게 읽다 보면 이게 말인지 손인지 모르는 그런 얘기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본인이 기자들한테 한 이야기를 옆에 이제 참모들이 듣고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이야말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식 투쟁을 시작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정부와 법여권이 밀어붙이는 폭거에 항거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단식이라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하지만 냉엄한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저의 단식을 폄훼하고 저의 생각을 채찍질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제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로 우리에게 닥칠 미래는 무엇입니까? 한미동맹은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공수처법, 선거법이 통과되면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지금 사생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의 폭력에 죽음을 각오하고 맞서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이고 우리가 정치하는 동기입니다. 저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켜야 할 가치를 잃은 삶은 죽음이기에 죽어서 사는 길을 갈 것입니다. 혁신도 통합도 믿어주십시오. 모두 제가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단식의 끝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꼭 지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쭉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죽어서 사는 길을 갈 것입니다 하는 부분이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1979년 12.6 나기 직전에 그 당시에 NYT권으로 박정희 정권하고 맞서있던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에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조금만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 조금만 excuse, 아이고 뭐 조금 제가 실수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뭐 불찰입니다, 이런 말만 해주시면 모든 게 다 잘 풀릴 겁니다, 총재님. 그때 김영삼 총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살아서 죽는 길을 나는 살아서 살기 위해서 결코 죽는 길을 가지 않겠다. 차라리 죽음으로써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겠다. 라고 하면서 했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달개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답니다. 새벽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11월 22일은 고 김영삼 대통령이 4년 전에 세상을 버리신 날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갖다가 빌면서 황교안 대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아직 3일, 날수로는 지금 아직 48시간 정도니까 아직은 몸에 어떤 반응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낮에는 청와대 앞에서, 또 저녁에는 청와대 앞에서 천막 못 치게 하잖아요. 지금 뭐 경호 운운하면서 경호실법 운운하면서 못 치게 하고, 경찰이 지금 보면 일종의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청와대 앞에서, 밤에는 지금 국회 천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황교안 대표는 찬 이슬 맞으면서, 눈비 맞으면서 청와대 앞에서 그야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거기에 쓰러질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각오로 지금 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 지금 보수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 당들은 다 조롱하고 앉았고, 심지어는 김세현이라는, 저하고 김영광 실장이 얘기했지만 정말 웃기지도 않는 그런 금수저들은 그것도 갖다 유승민이 편든다고 또 황교안 조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롱하고 황교안 너 얼마나 가나 보자 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여기서 밝힌 소회대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 목적, 물론 정치인이 자기 정치적 계산 전혀 없이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갖다가 온몸으로 막겠다고 나선 황교안 대표에게 우리가 조금이나마 따뜻한 눈길로 그를 갖다가 성원하고 지지해 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